편안하면서 코너링의 어떤 한계점을 높게 가져가는 어떤 브랜드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BMW의 어떤 서스펜션 조율 능력이라든지 밸런스 조율 능력이 대단한 건 맞아요. 그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컬러 측면, 스포츠적인 어떤 측면, 그동안 BMW가 추구했던 방향과 대입을 해보면 BMW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고객들을 많이 쓸어 담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이런 심하게 느낌이죠. 말하면 20년 전에 미국 차의 출렁거림을 쫓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하자면 자동차 환자들을 위한 차들을 많이 만들었다가 이제는 운전자의 경험에 따라서 한계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이 차는 스포츠성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왜 한계점은 뭐 낮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상당한 기술이죠. 기술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조여놓고 그 강력한 엔진 달아놓고 스포츠성 강하게 해놓는 거는 이제 누구든 다 만들어요. 그런데 편안하면서 어느 정도 하중 컨트롤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본연의 밸런스를 살리는 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잘 만들어진 차는 분명해요. 하지만 BMW의 530i가 어디에 목적성을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얘를 뭐 스포츠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일반적인 세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컴포트하게 A2B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차도 될 수 있고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는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독일 차들은 기어 변속하면 째깍째깍 바뀌잖아요. 근데 미국 차들은 째깍째깍 안 바뀌고 한 1초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리죠. 그게 직선 도로에서 우 가는데 째깍째깍 바뀌면 거기에 오히려 더 신경 쓰일 수가 그게 있잖아요. 더 짜증나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컴포트가 조금 더 터보력이 있고, 에코로 가면 기어 변속을 너 왜 하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가요. 지금 엔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유럽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 아시아 시장의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얹어놓은 거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스포츠성을 바라보고 530을 사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사세요. 스포츠성을 맛깔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운전은 스킬이 있는 분들도 다룰 수는 있지만 아주 재밌게 다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좀 거슬리고 약간 좀 신경 쓰입니다. 그럴 바에는 신경 안 쓰이면서도 재밌게 다룰 수 있는 차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안정감이 더 확보되어 있는 그런 어떤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세단을 원한다 하시면 이 차를 선택을 하시고요. 하지만 수입차 중에서 동력 성능도 어느 정도 되고 그 스포츠성도 적당히 즐기실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 2,300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2,300으로 가십시오. 벤츠하고 BMW하고 지금 거의 바뀌었어요. 거의 바뀌었어요.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면 아주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코너링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차체 밸런스도 괜찮고 후륜구동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도 잘 갖춰진 두루두루 괜찮은 잘 만들어진 세단을 좀 사야 되겠다. 530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의 차를 원하고 컴포트함은 아주 막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동력 성능도 어느 정도 좀 잘 갖춰진 차를 원한다.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 2,300이 더 맞습니다. 그래도 약간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 차를 고르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캐딜락이라든지 CTS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스포츠성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데 뭐 수입 브랜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 G80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G80하고 비교를 해서도 G80이 별로 얘보다 떨어지잖아요. 범프 스탑이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하중 컨트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칭찬해요. 저희가 BMW가 역시 기술력은 훌륭하구나. 이렇게 넓은 커버리지의 차도 만들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BMW까지 이렇게 갈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점점 자동차 환자들 입장에서는 살 차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모터스포츠의 맛을 이미 들여봤던 사람이 타면 실망하실 거고요. 그 맛을 안 들여보고 BMW가 다이나믹스가 좋대 하고 그래? 한번 사볼까? 하는 그 사람 딱 그런 부류까지는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코너에서 예상외로 빨리 들어가서 당황했다가 잘 돌아가면 오,
역시 BMW.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네.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운전 경험이 많거나 BMW를 이전에 그 컬러를 아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돌아가긴 돌아가네. 네. 근데 꼭 이렇게 해놔야 돼? 뭐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스피드가 옛날에 비해서 네.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 비슷하네. 네. 뭐. 근데 네. 재미는 없잖아. 왜 이렇게 이거 너무 거슬려. 이렇게 롤 좀 없애고 좀 잘 돌아가게 착착 감기게 할 수 없어? 그거 왜 잘하는데 왜 그걸 왜 이렇게 편안한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야? 직설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같은 5 내에서 예전에 우리가 520을 시승을 했잖아요. 네. 520D를. 네. 그때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죠.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스펜션에서 드는 느낌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스프링이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네. 가속방지턱을 스테빌라이저 힘이 작용 안 하고 가속방지턱을 스프링 힘으로 넘을 때는 출렁하고 범프 스탑에 닿고 네. 행지를 받아주는 거는 스테빌라이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언더가 약간 좀 덜하고, 네. 그러니까 후륜 구동에서의 어떤 거동이 좀 더 이제 코너 돌아 나갈 때 보면은 앞에서 스키드음이 좀 더 세게 들리긴 하는데 네, 네. 뒤도 적당히 들리면서 코너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은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드라이브에 비해서 운전의 재미는 좀 더 낮기는 한데 좀 더 나은 정도지. 그걸 크게 말할 수 있는 왜 뭐 차이가 나서 이건 역시 후륜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네. 소비자들의 풀을 넓게 보면 좋아진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평가가 좀 더 넓어지는 거로 우리가 그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차는 좋아진 거예요. 이게 멀티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그리고 토탈 퍼포먼스가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니치 마켓을 많이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렉서스화되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바닥에 노면을 읽어주는 그것만 걷어내버리면 네. 끝까지 걷어내버리면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렉서스랑 롤스로이스 조심하세요. 어디 BMW 가는데 그러니까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따위가. 그것도 5인데. 그러니까요. 저 롤스로이스는 BMW한테 더 먹힌 브랜드 아닙니까?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BMW가 보니까 네. 5 시리즈의 이제 540i 이상부터는 스포츠성을 살리고 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 530i까지는 그냥 세단이에요. 네, 그냥 판매량에 주력하겠다. 네. 한계점이 약간 네. 높은 세단. 그리고 럭셔리카로 진입하는, 말하자면 이제 엔트리잖아요, 이것도. 주경 세단의 이제 엔트리인데, 럭셔리 세단으로 진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겠다. 네. 또 스포츠 운전이라든지 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컴포트함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니까 네. 불편한 차를 누가 원하겠냐. 네. 편안하면서 안정감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잘 돌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롤이 뭐 없어가지고 딱딱하면서 이제 막 손에 땀이 나게 하면서 정말 하중 컨트롤이 기가 막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는 이제는 뭐 판매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격을 확 바꾼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에 G30 그 모델에서부터는 성격 변화가 정말 몸으로 확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네. F10하고 또 예. 달라. F10은 하고 확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20D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전에 BMW가 아니니까 감안하시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네. 530i도 예전에 BMW가 아닙니다. 네. 네. 임창현 드라이버하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 환자 측이니까 네. 환자가 보는 느낌에서의 5 시리즈 530i의 매력은 거의 없네요. 환자가 보면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BMW 좋아했던 게 BMW 운동성 때문에 좋아했었거든요. 말 잘 들어주고 코너 잘 네, 받아주고 운전자의 피드백을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반영을 해주고. 근데 저희도 이제 슬슬 BMW를 스포츠성의 어떤 표준으로 삼는 건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 시리즈가 신형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사뭇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이제 나와봐야 알죠. 네. 아마 5 시리즈처럼 이렇게 컴포트하면서 커버리지 넓힌다라고 해서 이런 세팅을 실어놓으면 상당히 좀 실망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BMW도 나름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많은 소비층을 위해서 네. 차의 성격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벤츠도 본인들의 시장을 또 넓히기 위해서 성격을 또 바꾸고 있잖아요. 네.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죠. 그럴까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장점을 네, 살려야죠. 수십 년 가지고 있다 보면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잘 망각할 때가 있나 봐요. 네.
체감을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너무 스포츠에만 주력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갖고 있던 게 약간 자신 없어지기도 하고 이걸 좀 바꿔보면은 판매량이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꾸 컬러를 바꾸는 그런 특성들이 좋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BMW 입장에서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네. BMW가 이제 전체 그룹 내에서는 그 수익성이 좀 점점 박혀져 가고 있고, 그렇죠. 또 과거 같은 독일 회사 포르쉐를 찾아보면 네. 순수성을 고집 안 하고 네. 박스터 내놔서 히트 치고, 네. 파나메라 내서 히트 치고, 카이엔 내서 히트 치고, 네. 그런 거 보면 자기들도 이 스포츠성 조금 버리고 히트 치자. 그렇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르쉐에서 제일 거지 같은 차라고 얘기하는 마칸이 판매량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차를 마칸이 그래서 이름을 맛이 같다고 마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차를 좀 바꿔보려고 네. 마칸을 한 달 정도 네네네네. 렌트를 했었었는데 차도 너무 좁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포르쉐의 어떤 네임밸류를 너무 기대를 했나? 그러면서 이제 그 관심이 완전히 식어서 기별을 이제 아예 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 차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MW를 환자가 보는 차하고 일반 소비자 좀 넓은 수요층이 보는 차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토기어 저희가 하는 시승기를 보시면서도 그 점 많이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스팅어 뭐 G70 시승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스팅어 너무 좋은데 니들이 뭘 한다고 할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브랜드가 표방하는 그 차의 방향성과 디자인 철학, 그렇죠. 이런 거를 일단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팅어는 초반에 출시되면서 온통 드리프트로 난리를 치고 막 이랬고 뭐 이러시다 보니 완전 이건 스포츠 세단이라는 기준 하에 딱 놓고 보면은 뭐 단점도 보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거를 편안한 GT라고 소개했으면 저희도 아예 뭐 그런 정면에서 시승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GT카의 성향에 브레이크 조금 약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이제 성향이 좀 이러니까 스포츠 세단 이러면은 브레이크 약한 거는 굉장히 큰 결함이 되죠. 근데 처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성향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은 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래요? GT인데 니들이 GT 뭔지 모르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얄미운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BMW든 메르세데스 벤츠든 무게중심이 컴포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브랜드들도 조금 열심히 하면 따라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들이 토탈 밸런스를 잘 가져왔으니까 그걸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토탈 밸런스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불협화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럼요. 얘네들도 지금 이상해요.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지금 롤이 막 이렇게 크고 범프 스탑이 BMW 5 시리즈에서 막 쿵쾅거리고 잘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거슬리는데.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아이씨 신경 쓰여서 못 하겠네. 뭐 그래 잘 도는 건 아는데 뭐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이런 내가 BMW 왜 사?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30i의 스포츠성, 저희가 엄밀히 말하자면 코너링 포스, 뭐 하중 컨트롤 다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제대로 스포츠성을 즐길 수 있는 차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A2B카로 장거리로 뭐 그냥 뭐 럭셔리 세단으로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감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후륜구동을 통해서 운전의 재미를 좀 만끽하면서 BMW 스포츠 유전자를 난 만끽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서스는 그 M 레벨로 올라왔어요. 순정 서스는 스포츠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롤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롤에 좀 관대한 편이고 롤을 잘 이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네요. 가도 너무 갔죠. 지나칩니다. 너무 갔어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